아, 동생분이세요? 네. 네. 그 언니 소식은 언제 들으신 거예요? 2009년도 3월 달에 이제 네. 사라지고, 네. 3년 뒤에 이제 식구들이 알고. 그다음에 왜 3년이나 그 길었지? 오빠가 이제 네. 여기로 왔었는데, 네네. 수습을 하고, 네. 가족들이 이제 충격을 받을까봐 얘기를 안 하고.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있다고. 사라졌다라고만 얘기를 하고. 네, 그리고 이제 원래 혼자서 이제 여행을 오랫동안 이제 가고 또 오고 하니까 또 여행권이 했죠. 네. 제가 들은 건 뭐냐면은, 네. 연필슨? 연필은, 네. 네. 그분이 영어 선생님 맞아요. 네. 그 춘천에서 네. 영어 선생님이어서 네. 여기서 이제 적응을 빨리 했다고 그러시더라고. 네. 그래서 이제 여기 고향마을이라고 네. 거기서 이제 지금 거기서 사셨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고향마을이라는 데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. 여러 가지. 뭐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거든요. 그 자세한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 고향마을의 그 주인이가 그걸 개발하신 분이라 저기 누님이랑 언니랑 옆길은 그 교감 선생님이었나? 하여튼 영어 그 선생님이랑 굉장히 많이 다퉜다고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연 선생님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이게 뭐 이렇게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따지고 그렇죠. 성격이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들은 거는 굉장히 두 분이 거기 있는 그 주인과 그 선생님이 엄청 다퉜대요.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염 선생님이랑 인연이 닿는 분 중에 한 분이 학교는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ROTC 출신의 어떤 그 남자분이 계세요. 네. 그래서 그분이 여기서 좀 사셨다고 그러더라고. 네. 염 선생님은 인연이 돼서 네. 살다가 대학만 이제 한국에 들어갔고 네. 염 선생님은 이제 여기 남아 계셨고 그래가지고 서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실종되기 한 3일 전에 그 염 선생님이 그분한테 전화해서 그 다퉜던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를 이제 살해하려고 한다, 죽이려고 한다, 막 굉장히 지금 사이가 안 좋아 내가 신변의 위험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거랑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하다가 그분이랑 연락이 됐어요. 제가 문자를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가 무슨 충남대가 기억이 잘 안 나. 하여튼 거기 ROTC 출신에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분이랑 연락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염 선생님이 없어지고 그런 거였는데 당신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나 이런 걸 좀 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자기도 마지막에 그 얘기한 게 다라는 거야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때 그분도 이제 누가 그분을 실종시켰는지 아니면 그분이 진짜 무슨 뭐 필리핀 사람한테 사고를 당했는지 그거는 모르죠.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굉장히 자기 도와달라고 그 ROTC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호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써줄 수 있냐 그러니까 자기 싫다는 거지. 왜냐면은 자기 이미 이제 자기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언론에 나오고 미디어에 나오고 그러면은 사실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보복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못 살겠다.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언니가 그런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을 때 실명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? 안무개 씨가? 고향 마을에 안무개 씨가 나는 이렇단다. 그 지금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. 그 이름이 밝혀졌죠. 그때 얘기를 했죠. 근데 지금 여기다가 얘기할 수 없고 그분이 이제 그 고향 마을의 관계자라는 시죠. 지금도 살고 계시나요? 지금 고향 마을에 안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뭐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그분은 실명을 했죠. 그 사람이 저를 죽일 것 같다라고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그 ROTC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하다가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차라리 뭐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서 죽으면은
이게 경찰들이 찾기가 쉽거든요. 네. 시체가. 근데 이제 이거는 실종이 됐잖아요. 네. 그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. 왜냐면 이거 실종으로 끝나는 거니까. 어떤 증거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사건이 묻히게 된 거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의심을 하지. 왜냐면 두 사람의 어떤 이건인지 모르겠지만 그 갈등 관계가 굉장히 심했었고 그 동네에 있는 그 고향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른 사람들 알 좀 더 예, 심하게 다퉜다는 심하게 얘기가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아마 근데 그게 이게 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찾아서 얘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조사를 하면은 지금도 그분 동생이 여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, 사업을. 그래서 가족들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뭐 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실종 3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후에 갑자기 실종이 됐으니까 그때 이제 사람이 실종이 되면은 보통 예를 들어 필리핀 사람한테 뭐 강도를 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시체가 나오거든. 근데 이건 좀 은한관계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. 사람이 없어졌어 아예. 멀쩡한 사람이. 여기 그리고 집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집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고향 마을에. 근데 그 집이 본인 소유로요. 네, 본인 소유로. 네. 근데 그 소유권 문제 때문에 제가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고향 마을의 그 관계자랑. 근데 그 이후로는 그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좀 다시 거꾸로 확인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그 연필은 그 선생님 이름으로 됐던 그 자료가 시청 쪽에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그런 거지, 그치? 그 자료 그게 지금 누구 이름으로 어떻게 넘어갔는 거를 찾아보면은 조금 단서가 되지 않겠냐.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샀다고 들었거든요. 연필은 선생님이. 그럼 등기가 돼 있는 기록이 있으면 산 거는 맞죠? 그렇죠. 아니면 뭐 최소한 전기비나 물값을 전기 물값은 아니구나. 거기는 이제 전기가 물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 아마 그 최소한 뭔가에 조그마한 단서도 남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은 저기 뭐야 보통 이제 가사 도우미를 두는 경우도 있고 기사를 뒀는데 기사를 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사가 그러니까 어렵죠. 벌써 몇십 년 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그 선생님이 그 등기 문제 때문에 싸웠을 거예요. 제 느낌에는.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등기가 넘어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 관련된 자료가 서류가 예를 들어서 그 어플리칸트라고 하는데 뭐지 뭐 이게 신청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, 시청에. 그러니까 좀 시청이 자료가 오래됐지만은 그게 이제 그쪽에 가서 그런 걸 확인해 보면은 그게 좀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있으면은 연필은 선생님 이름으로 된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, 거기에. 그럼 거기 집이 지금 누가 살고 있고 그 등기가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갔는지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 이후로 오빠가 이제 언니 실종되고 나서 여기를 와서 그 집을 누구한테 부탁해서 팔았다는 소리를 저 들었어요. 그러면은 그럼 오빠가 판 게 맞지. 네. 그러면은 그 오빠가 팔았으면은 그 돈을 오빠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아니겠지. 그거는 이제 오빠한테 오빠 살아계시나요? 네. 그 오빠한테 확인을 하는 게 낫죠. 들었어요. 박정근이라는 분이 한인에 근무했던 분이 있는데 뭐 부회장인가 뭐 사무장인지 모르겠는데 오빠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. 한국같이가 않아서 그분한테 부탁을 했었대요. 팔아달라, 정리를 해달라. 또 사기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아야 되는 돈을 300원만 받아가지고 200원 착복을 해서 그럴 수 있지. 나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. 그래서 박이라는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다가
공항에서 걸렸대요. 기소중지를 내려버렸으니까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그 지구 이름으로 있는 게 맞는 거죠. 그런 거는 이제 근데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. 거기 고향마을 그 관계자랑 왜 싸웠는지는 이유는 모르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그 갈등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등기를 해줬으면 이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? 그쵸 파악당만 하면 이상이 없었던 예, 거. 그런데 왜 싸웠냐고. 그러니까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마 그 등기를 한번 떼어보면은 좀 단서가 있을 수도 있지. 어떻게 된 건지. 그렇죠. 예. 한번 확인해보고. 등기가-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등기가 넘어간 게 누나의 생전인지 실종 후인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. 제가 듣기로는 그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는 한 번 들었어요. 고향마을 그 네, 관계자. 예. 그럴 수도 있죠. 등기 문제는 이제 나 모르고 그럴 수 있죠. 돈 문제가 있는데 네. 그분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있다더라.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 살던 분들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가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내용은 알지 저는 이제 그 ROTC라는 그분한테 들은 내용밖에 잘 몰라서 저는 고향마을에 그때 그 당시에 뭐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? ROTC 네. 아마 한 50 정도 되지 않았을까? 젊네요. 네, 젊어요. 그분 저기 지금 50이요? 지금 50 정도 생겨 그 당시 한 30 몇 살로 제가 들었거든요. 근데 그분도 여기 왔다가 네. 아마 고향마을인가 어디서 잠깐 살면서 친해지신 것 같아요. 저기 여자 선생님이랑 그리고 나서 한국에 다시 간 케이스지.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연락하고 뭐 안부를 묻고 이러다가 급하게 제가 옛날에 그 채팅을 캡처해놓은 게 있는데 아마 찾아도 없더라고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.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도와달라고 자기가 노무 씨가 자기 주의가 한다 그런 얘기를 그분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의심이고 추측이지. 근데 그 사람이 정말